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옥중 조사를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심 선수와 조 전 코치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강창훈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했습니다만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서 경찰이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옥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떤 조사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미 그 피해자인 심석희 씨에 대한 어떤 그 고소인 진술은 마친 상태입니다. 네네. 고소인 진술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비춰보면 그 범행 일시라든가 범행 수단, 방법, 어떤 피해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진술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네. 그러면은 이 뭐 휴대전화라든가 뭐 태블릿 PC라든가 네. 이런 걸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그 언급한 그 일시라든가 그 당시에 과연 접촉한 사실, 예를 들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어떤 메시지를 서로 간에 오간 게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은 네. 그 심석희 씨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유력한 증거로 이제 포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 전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그러니까 성폭행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반대로 뭐 명예훼손이라던가 무고로 맞고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부터 이제 미투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커다란 전환점이 되면서 어떤 그 검찰이라든가 경찰의 어떤 수사 당국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에 대해서 동시에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완전히 이제 진짜 억울하고 진짜로 거짓된 말이 안 된다 싶을 경우에 그럴 쯤에서 이제 무고를 조사하는 것이지 설령 조 코치 코치 쪽에서 무고를 좀 고소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일단은 심석희 씨에 대한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수사를 좀 전망해 보자면 어쨌든 심 선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뭐 시기도 그렇고 이런 정황을 잘 얘기한 상태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성유미 앵커의 말대로 증거라는 게 발견 안 된다면 조 전 코치의 어떤 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데서 발견이 안 된다면 더 진척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그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이 가해자랑 피해자 되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뭐 흔히 알려듯이 뭐 폭행을 굉장히 심하게 가한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뭐 진단서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 성폭력 범죄라는 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아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이루어지면 성폭력 범죄가 가능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굉장히 그 사건 당시의 장소라든가 방법, 일시 이런 전반적인 전후 배경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고민을 토로한 사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일기장에 어떤 그런 걸 메모를 계속 일관적으로 남겼다든가 아니면 부모님께 호소한다든가 이런 어떤 참고인이라든가 재반 증거가 있으면은 충분히 범죄의 그 신빙성이 있다, 소명이 된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옥중 조사 역시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구치소 접견 가능 시간이 오후 5시라고 하던데요. 오늘 이 조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이후에도 추가로 조사는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피해 사실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었고요.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더군다나 지금 피의자인 조 전 코치 같은 경우에는 범행 전반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추가로 그 조 전 코치가 오늘 그 부인하는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아마 경찰은 또다시 그 증거라든가 증거조사라든가 참고인을 또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또다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이게 뭐 모르는 사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뭐 전제 요건입니다만 이게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아는 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코치와 선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 성폭행으로 되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네. 그 뭐 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개입될 텐데요. 더군다나 이 심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우리 현행법에서 일반 성인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가중된 그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조 전 코치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아직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아직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원 재판을 통해서 이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본인이 반성도 안 하고 있고 범죄 사실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그 중형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 성폭력 혐의가 불거지고 또 한 명의 인물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인데요. 예. 이 전명규 교수가 이 폭행 의혹을 좀 무마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돈을 계속 변호사 센 사람 사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네 전력 확보를 해야지. 내가 그랬지. 기자회견 하려고 했어. 옛날에 맞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 하려고 했어. 근데 그거 막은 거야. 새벽 1시까지 얘기했는데. 네, 이 녹취록이 이제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 때 공개됐던 건데 글쎄요, 이번에 이제 공개된 녹취록 같은 경우 이제 구체적인 정황 저희가 지금 함께 봤습니다만 막으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쎄요, 피해자들을 다른 선수로 하여금 이제 회유하고 좀 이제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들이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이 좀 있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지금 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이전에 그 삼수 폭행 혐의로 피해 사실이 이미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조정고지가 실형이 선고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폭행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현재 이루어지고 드러난 어떤 성폭력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막았다, 본인이 막았다는 게 이제 뭘 구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은 이런 뭔가 막았다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의 증인들이라든가 참고인들의 어떤 진술을 막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증인 인멸이 됩니다. 증거 인멸이 됩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전 교수 역시도 지금 그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선수들의 입을 막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진술을 막았느냐. 네. 이것이 드러나면은 역시 형사 책임을 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좀 떳떳한 거라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뭐냐면 그냥 일상적인 저희가 쓰는 뭐 카카오톡도 있고 이런 그냥 일반 메신저로 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전 교수가 자신들의 대화 내용이 남지 않도록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우면 기록이 남지 않는 비밀 메신저를 쓰게끔 지시하게 되었다는데 이런 정황만 봐도 좀 치밀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뭐 감독과 코치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지시 복종 어떤 일반적인 관계라면은 예. 그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이라면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겨도 본인이 떳떳하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예를 들면 어떤 범죄라든가 어떤 불법 사실을 지금 뭔가 은폐하거나 네. 막으려고 했다면 네. 이 역시도 유리한 정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관련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네, 가장 유력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 사람들이 입을 막았다는 건 이 주변 사람들도 역시 그 선수들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전 교수 자체가 굉장히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은 자칫하면은 선수로서 계속 그 활동하기가 좀 부담 내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은 당장 드러나는 것은 뭔가 막았다. 물론 수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그 진술을 어떤 본인이 목격한 것을 더 이상 밝히는 걸 주변 사람들을 막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확실시 처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어쨌든 뭐 내가 개입하지 않았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끼는 이유로 이걸 뭐 은폐하거나 도와줬다면 그것도 방조가 예, 되고 좀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력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체육계 이렇게 성폭력 파문이 연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두 차례 대책 발표가 있었고 또 범정부 협의체가 세 개 단체가 여가부를 포함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성폭력 사건을 뭐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에 징역형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실효성에 대한 뭐 좀 의문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부분은요? 이게 단순히 물론 그 취지 자체는 뭐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지만은 이게 단순히 뭐 성폭력 범죄의 하나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부당한 것을 강요할 수도 있고 그 선수들 간에 뭐 경쟁함에 있어서 한 명을 도와주자. 한 명은 너희들은 좀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예. 강요라든가 아니면은 이미 심 선수에 대한 그 조코치의 어떤 폭행이라든가 굉장히 광범위한 불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메달지상주의에 좀 빠진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단순히 성폭력에 한정해서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이 체육 전반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이라든가 선수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 네. 그래서 체육계 전반에 대한 어떤 입법 내지는 행정 이런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 이어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 열람에만 약 36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좀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조서 검토를 했다고 보시는지요? 네, 통상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피의자 신문 조서가 끝나게 되면은 조서 열람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조서가 우리 피의자가 원하는 그 제대로 진술한 것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되게 왜곡되지 않는지, 또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예, 예. 일반적으로는 조사 시간보다는 이 검토 시간이 더 짧죠. 적습니다. 훨씬 예. 짧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 조사를 받았지만은 조서 열람 시간은 한 6시간, 7시간 정도에 불과한 예. 거거든요. 그 자체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때도 길었다고는 네, 했었어요. 통상적으로는 1시간 미만으로 예. 끝나는 사건인데 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본인이 법률 전문가고요. 40년 이상 더군다나 대법원장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조만간 그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한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조사가 고스란히 그 구속영장 담당 재판부에 넘어갈 거를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요거에 대해서 그 영장 실질 심사 그 당일날 철저히 답변을 하고 변론을 할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패를 제대로 알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하고 기록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금 3일은 조사를 받았고 이틀은 조서 열람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변론을 위해서 이렇게 꼼꼼히 살핀 것이고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한 어떤 그 검찰의 패를 좀 읽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보니까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서는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저희가 뭐 리포트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조사를 이제 다 마쳤고 오늘 중으로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이미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 지시를 받고 있던 그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구속된 마당에 그 당시 그 직접 상관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번 검찰 조사가 사실 2번, 3번에 끝났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부른 걸로 짐작이 되고요. 또 네. 부인할 거로 이미 예상했을 겁니다. 그 증거라는 것은 이 관련 문서라든가 이미 100여 명의 다른 어떤 판사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판사들의 어떤 조서라든가 참고인 조서라든가 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부인하겠지만은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 청구는 봅니다. 기정사실화고 그렇다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건 뭐 법원의 판단이겠습니다만 법원의 청구 그러니까 그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 이미 도주 우려와 그 증거 인멸 이 두 가지가 핵심 네. 이슈가 될 텐데요. 예. 도주 우려는 사실 일반적으로 인정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부 요인이었던 분이 갑자기 이걸 잠적할 거라고는 좀 예상하기 힘들고요. 증거인멸 쪽은 결국은 좀 가능하다고 증거인멸. 본 거죠. 왜냐하면 공범으로 지금 적시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미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전직 대법관도 2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영한 박병대 전 예. 대법관도 있었고. 그런데 이분들도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럼 충분히 당사자들 간에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예. 입을 맞춘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증거인멸, 입 맞춘다든가 예. 뭔가 은폐한다든가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논의되지 않을까 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야기 나왔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게요. 모든 것은 역시 지금 어느 조직, 특히 대법원, 법원 행정처라는 굉장히 어떤 수직적인 조직 그 관계에 있어서 이미 구속된 임종원 처장보다 상관이었던 그 전직 법원 행정처장들이라든가 대법원장이 구속되지 않고 차장만 구속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임종원 전 차장이 혼자 다 기획을 하고 위에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라든가 대법원장이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직 행정처장 두 분과 양세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동시에 그 두 분 전 대법관은 재청구가 되겠죠. 네. 그 세 명에 대해서는 다 청구를 들어가고 법원에 좀 판단을 보지 않을까 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러니까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청구와 함께 두 사람의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세 사람의 혐의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부나 어떤 기각 여부는 함께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개념보다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세 명의 전직 고위직 법원 관계자들을 그 영장 청구하는 것이 한편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속된 말로 꽃놀이 피해가 될 수 있는 게 이 모든 부담감은 사실 법원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세 명의 대법원장 전직 법원 행정처장 세 명을 모두 기각하게 되면은 또 제 식구 감싸기 많이 예 그런 거 국민적 여론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반드시 청구할 텐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에 유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에게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해프닝으로, 그러니까 술 먹고 해프닝으로 끝난 사안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난 사건인데요. 사건 당일 그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옆에서 이제 뭐 도우미라고 부르죠. 그런 어떤 도우미 문제로 교체 시비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방 주인이었던 이 피고인과 그때 피해자 간에. 그런데 이 교체 시비가 붙다 보니까 교체를 제대로 안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 피해자가 이거 도우미가 불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우발적 뭐 법원은 우발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다가 예. 결국 이제 살인까지 이뤄진 사건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서 범죄 의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 것이 뭐 법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아까 해프닝 얘기하셨는데 범행이 좀 우발적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는데요. 제가 과거 그 토막살인 사건들을 좀 살펴봤더니만 보통 다 무기징역 아니면 뭐 30년 정도인데 20년은 좀 적게 나오는 게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그런 이유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 우발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방 주인이 지금 손님 오면 누군가를 죽이겠다 계획은 할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 우발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살해 후의 정황 자체가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체의 위기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폐를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또 이름까지 공개되지 않아요. 얼굴 사진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수사 당국이 굉장히 잔혹한 범죄라고 인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네. 뭐 물론 반성은 지금 하겠지만은 이게 국민 법감정상 엄연히 살인 같은 30년까지도 구형할 수 있거든요. 무기까지 물론 무기까지 하면은 뭐 더 좋겠지만은 네. 20년 이상을 더 선고할 예. 수 있음에도 20년이 멈췄다는 것은 이게 살인이 토막살인범한테 20년이라고 하면은 되게 적다는 그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 이하의 범죄에 대한 양형은 더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물론 이제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좀 법감정에 부합하는 좀 판결이 좀 요망되지 않나 봅니다. 예. 그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이제 3년간 보호 관찰도 명령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을 예.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네, 보호 관찰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일정한 시기에 그 보호 관찰관에게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위치 이 장치가 없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딘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잠적해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재판부에서 어떤 하려면은 원래 위치 추적 장치도 같이 명령을 되는데. 하고 보호 관찰을 해야지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3년 동안 동태 파악이 가능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납득은 가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